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명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저 첫 번째 과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의 제1강 운영체제의 개념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운영체제 개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운영체제의 역사, 종류. 자, 세 번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 번째는 프로세스 개요. 자, 다섯 번째는 병량 프로세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운영체제의 주요 개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개념인데요. 자, 제한된 컴퓨터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대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한정된 컴퓨터의 시스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요.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서 자, 역시 계속 동일한 개념 사용자와 기계의 뭐라고요?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일단 컴퓨터 자원 관리하고요. 자, 프로세서, 메모리, 주변 장치, 파일 등을 자, 거의 대부분의 리소스를 자원 관리하는 것이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할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인터페이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를 공동 사용하게 하고 여러 사용자 간의 자원을 공유하게 하고 자,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자, 입출력 보조 역할, 에러에 대한 또 처리도 하고요. 자, 사용자들 간의 간섭을 방지하고 자원의 사용량 계산, 뭐 병렬 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 자, 그 다음에 보안, 신속한 사용, 통신, 네트워크 관리 등을 운영체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은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사용의 편리성을 인해서 자,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 하드웨어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 이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또 목적인데 자, 처리 능력은 어떻게 하고요? 예, 좋아야 되겠죠. 처리 능력은 최대.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은 짧아야 되겠죠. 짧아야 돼요. 짧아야 돼요. 자, 사용의 용이성은 또 커야 됩니다. 쉬워야 돼요. 신뢰도도 커야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 성능의 향상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자, 구성 일단 운영체제는 제어 부분과 처리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감시, 데이터 관리, 작업 제어 이런 것들은 제어고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자, 서비스, 문제 프로그램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역사 종류 보면 일단 50년대 초반 1946년에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5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GM사 IBM 701을 위한 최초 운영체제가 이거라는 거죠. 개발했고 그 전에는 운영체제가 사람이 직접 했다는 거죠. 자, 50년대 일괄 처리. 자,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배치 처리죠.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 배치 처리. 자,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작업 제어는 JCL 같은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고, 초기 운영 체제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수행해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자, 장치 구동기를 사용했고, 이런 특징이 있겠고요. 자, 1950년대 초기에 이 일괄 처리 시스템은 컴퓨터 처리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한 번 돌리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모았다가 처리를 합니다. 자, 사용자가 한 번에 한 작업씩 수행하던 것을 한 개의 배치로 묶어서 자동 처리하게 한 OS가 상주 모니터라는 것이 있었고요. 자, 일괄 처리 시스템의 장점이요. 자, 일단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예, 그래서 자, 단점이요. 예, 대기 시간이 길어요. 내가 반환 시간이 늦죠. 내가 지금 제출했는데 한참 다른 것들 기다렸다가 컴퓨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작업 시간 들고요. 반환 시간이 늦죠. 예, 오류 수정 작업 어려워요. 예. 그리고 CPU가 유휴 상태로 되기가 쉬운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상주 모니터가 이런 단점을 보완한 OS라고 하고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의 중앙 처리 장소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
예, 짧은 시간 많은 작업.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도스나 아주 예전 거는요, 한 개의 잡, 한 개의 잡만 그 동일한 시간에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라는 시스템으로 오면서 우리가 창으로 인터넷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게임도 했다가 또 한글도 했다가 엑셀도 했다가 창으로 이렇게 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중 프로그래밍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고려할 사항들이 있고 장점 다중 작업을 구하면 시스템 효율 높죠. 단점이요. 유효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스케줄링 기법이 또한 필요하고요. 자, 다중 처리가 있어요. 멀티 프로세싱. 여러분들 아까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다중 처리는 같지 않아요.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자, 요거는 멀티 프로그래밍, 여기는 멀티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 이 프로세서라는 게 일종의 CPU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 기억 장치를 통해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 이 프로세서가 여러분들 CPU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세서가 지금은 여러분들 뭐 듀얼 지난 지는 한참 되었고, 뭐 쿼드 4개, 뭐 예. 그 이상의 프로세스를 다는 것이 최신의 컴퓨터의 특징이죠. 예. 자, 공유된 주기억 장치의 사용은 스케줄링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CPU를 여러 개 사용해서 일단 하나가 CPU 4개다. 근데 이 하나가 죽어도 3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일 수 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겠고요. 자, 멀티 프로세싱과 멀티 프로세서는 다르다는 것. 멀티 프로그래밍과 멀티 프로세싱은 다르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분할. 자, 여러분들 시간을 쉐어하는 거예요. 자, 한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잡이 들어왔는데 이 컴퓨터 안의 CPU는 자,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A 거 했다, B 거 했다, C 거 했다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예, 그게 바로 10분할이고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CPU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적재하는 장점. 단점이요. 운영체제가 정신이 없죠. 이걸 다 스케줄링 하려면.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실시간 리얼타임.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리얼타임이죠. 예. 처리 대상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죠. 자, 우리가 리얼타임하고 온라인하고 지금 개념이 거의 지금 같아요. 리얼타임하고 온라인하고. 자, 실시간 처리라는 거죠. 실시간. 예, 근데 예전 은행들은 이 실시간 처리가 안 됐고요. 어느 순간 이 실시간 처리로 은행들이 다 실시간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내가 입금한 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처리가 되면 데이터가 정확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되는 거죠. 네. 자, 장점 사용자의 노력이 절감, 처리 시간 단축, 처리 비용 절감. 단점이요. 예. 입출력 자료 일시 저장 대기가 필요하고요. 특정 상태의 재현이 또 불가능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재실행이 또 불가능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 이퀄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다 한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예,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프로세스 사이 특별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교신한다. 이거 네트워크다. 동일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서 한 조직 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 교환을 위해서 네트워크 상호 결합된 시스템. 특징이요. 자원 공유, 자, 신뢰성, 계산 속도 증가.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분산 처리는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 살펴보도록 하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 정해주는 명령문 데이터를 가진 프로그램 구성이다. 특징이요. 컴퓨터를 작동,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되고요. 하드웨어를 환경을 직접 제어. 컴퓨터 제조회사나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된 프로그램,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일종의 운영체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종류 한번 볼까요? 일단 매크로.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죠.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코드가 반복이 되면 이를 매번 하기보다는 간단한 코드로 define, 이건 매크로다. 그래서 단축키처럼 그 동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매크로. 자, 링커,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각 모듈 간의 호출, 공동 데이터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 프로그램. 이렇게 연결하는 링커, 연결. 예, 링커. 자, 로더. 로더는 이제 절대 로더, 상대 로더로 바뀌는데,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에 적재시키는 프로그램이 바로 로더입니다. 자, 절대 로더는 기계역 코드 프로그램에서 미리 지정한 번지의 프로그램 데이터를 로드하고, 상대 로더는 자, 로드 과정에서 메모리에 적당한 영역을 찾아서 로드하는 것. 요게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세스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모든 활동인데, 자, 현재 실행 중이거나 곧 실행이 가능한 PCB를 가진 프로그램. 아주 어렵게 써있죠. 이 PCB는 그 프로세서, 제어 블락,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 조각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프로세서가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예, 비동기행위, 여기 비동기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자, 순차적 실행, 능동적 개체, 수행 중의 작업을 특징을 갖고요. 자, 목적 또는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사건들의 과정, 지정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개통적 동작, 프로세스가 할당되는 개체로서 디스패치가 가능한다. 이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디스패치가 뭔지. 자, 어쨌든 프로세스는 이제 그 시스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모든 그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요. 자, 프로세스 상태도. 자, 여기에 보면 일단 프로세스가 이제 그 실행되기 위해서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여기 그 ready라는 또 내용도 있는데 그 전에 대기죠. 예, 보류. 자, 이렇게 디스크에 있다가 ready. 예, 그래서 이 ready가 되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렸죠. 이게 디스패치. 좀 전에 디스패치가 뭐예요? 디스패치를 당하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료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IO가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다시 또 블락, 웨이트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 IO가 종료가 되면 다시 레디 상태로 돼요. 근데 이쪽에서 이쪽 디스패치에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IO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 타임을 걸어놔요. 예, 근데 이 잡이 10자리예요. 뭐 10초 그럼 너무 길지만 하여튼 10자리야. 근데 이 그 스케줄링에 의해서 뭐 5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 이런 식의 프로세스 이 상태도가 예, 외전 시험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상태도에 대한 개념이고, 자, ready, run, wait 이거 외우셔야 돼요. ready, run, wait. 예, 자, 그럼 이제 그 좀 전에 보류, 펜딩, 제일 그 이쪽에 있던 거 있죠? 예, 그 스풀 공간, 즉 디스크에 디스크에 있는 상태. 자, ready 상태는 CPU로 할당받을 상태로 CPU 프로세스 자신을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실행 상태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자, CPU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 이게 실행 상태. 자, 대기 상태 blocked. 자, CPU를 차지하다가 입출력 처리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잠시 기다려야 돼요. 이 CPU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좀 낭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상태는 끝난 거고요. 자, 전환 상태. 일단 디스패치는 뭐였어요? ready에서 run으로 갈 때가 dispatch. 자, 그 다음에 실행 상태인데 다시 뭐예요? ready로 이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timer out. 그러니까 할당 시간이 초과했을 경우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고요. 자, 실행 상태에서 대기 상태는 이건 뭐죠? 이 입출력 명령을 만나면 이렇게 됐었고,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는 자, 이제 입출력이 다 끝난 거죠. 예, 그러면 wake u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 제어 블락 앞에서도 잠깐 나왔죠?
운영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료구조 테이블. 한마디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PCB 관리는 자, 프로세스 생성지에 만들어지고 모든 프로세스는 각각 고유한 PCB를 가집니다. 자, 수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PCB도 함께 또 삭제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5번째 개념, 병행 프로세스입니다. 자, 병행 프로세스의 개요에서 의미, 일단 PCB를 가진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각각의 프로세스를 형성해서 동시에 수행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동시 수행. 그게 병행인 거죠. 자, 병행 프로세스 사용되는 주요 개념에서 일단 경쟁 조건. 자, 함께 동작하는 프로세스들은 종종 메모리를 공유하게 되고요. 자, 2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공유 메모리를 읽기, read, write하고 그 결과 다른 프로세스에 언제 실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상호 배제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도 잘하다. mutual exclusion. 자, 경쟁 조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호 배제가 있어요. 자, 한 프로세스가 공유 메모리 혹은 공유 파일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입니다.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제어기법 또는 두 프로세스가 하나의 자원을 동시에 점유할 수 없도록입니다. 없도록 조절해서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이런 개념이 바로 상호 배제입니다. mutual exclusion.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임계 영역은 공유 메모리가 참조되는 프로그램의 부분으로서 또는 두 프로세스가 한 버퍼의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 read, write 하고자 할 때의 버퍼가 임계 영역. 시간 종속 오류를 다루는 최초의 고급 수준의 언어 구조인데, 시간 종속 오류는 또 뭐냐? 프로세스들이 임의적으로 변수들을 공유할 때 특정 순서로 실행될 때 발생하는 것이 시간 종속 오류가 되겠고요. 자, 임계 영역 문제는 프로세스를 서로 유기적으로 사용해야 할 프로토콜을 설계하거나 또는 각 프로세스는 임계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요청하거나. 자, 해결은 동기화 또는 세마포가 임계 영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수행 순서를 잘 조절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임계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경쟁 조건을 당연히 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상호 배제를 위한 4가지 요구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 배제 조건이고요. 자, 상호 배제 조건은 2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임계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요구 조건이 있고요. 자, 진행 조건은 임계 구역 바깥에 있는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 임계 구역 진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고요. 한계대기 조건은 어떤 프로세스도 임계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한정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고, 프로세스들의 상대적인 속도에 대해서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는 이런 상호 배제를 위한 4가지 조건이 필요하고요. 자, 병행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기화, 자, 결과의 동일성 문제, 의사소통 문제인데, 두 프로세서가 한 기능을 사용할 때 상호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동 협력하는 것. 자, 결과 동일성 문제는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될 때 각 프로세서의 수행 결과는 수행 순서와 시간 관계없이 항상 같아야 하는 것. 의사소통 문제는 프로세스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 관한 문제로 일반적으로 메시지 전달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송수시를 확인하는 것. 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자, 외부 스케줄 또 교착 상태 문제, 동시 처리 문제가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교착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어떤 특정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거 뭐냐면 A는 B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B는 C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C는 A가 끝나기를 기다려요.
뭐 이건 유치하지만 A는 B를 좋아하고 B는 C를 좋아하고 C는 L을 좋아해요. 이거 끝나지 않는 게임이죠. 이런 거 교착 상태.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차로가 있어요. 이렇게 교차로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신호가 없어요. 이 교차로는 신호가 없어. 자, 이렇게 이런 상태,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죠. 교착 상태입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요구한 자원을 할당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상호 간의 상대방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요구하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는 게임. 이게 바로 교착 상태인데요. 자, 발생 얘는 프로세스 1, 자원 2를 가지고 있으면 자원 2 요구하고, 프로세스 2는 자원 2를 가지고 있으면 자원 2를 요구하는 상태. 서로 요구한다고 그랬죠? 스프링 시스템에서의 교착 상태도 있는데, 현재 수행 중인 여러 작업이 인쇄할 행을 만들어 스프링 파일을 보내고 있는 도중에 이미 스프링 파일 공간이 차버린 경우. 네, 이런 것이 이제 교착 상태를 발생한다고 하고요. 해결 방법이요. 예상 필요 공간보다 많은 스프링 파일 공간을 할당하거나 이럴 때 스프링 파일이 일정한 포화 임계치를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겠고요. 자, 무한연기. 예,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죠. 자, 정의 볼까요? 여러 다른 프로세스들이 시스템에서 스케줄링 되어 있는 동안 특정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무기한으로 연기되고 있는 그런 현상. 운영체제의 편중된 자원 할당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자, 노화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늙는다는 거죠. 프로세스가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비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 자, 그래서 기하 상태는 자원 선점을 이용해서 교착 상태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희생될 선택을 할 때 동일한 프로세스 매번 선택돼요. 즉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CPU를 차지를 해야 근데 얘보다 더 급한 잡, 프라이어티가 높은 잡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얘보다. 그럼 이제 얘는 기하 상태에 빠진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다리는 만큼 프라이어티를 높여주는 게 이게 에이징이고요. 자, 교착 상태 발생 네 가지 필요 조건 일단 상호비제 앞에서 설명했죠. 서로 뭐 한다? 자원을 배타적 점유하고 있어서 자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게 상호 배제. 자, 점유화 대기. 자, 프로세스들은 동일한 자원, 다른 종류의 자원을 부가적으로 요구하면서 어떤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화 대기. 대기 조건은 프로세스 자원을 요청할 때 프로세스 어떠한 자원도 할당받지 않는 상태여야 되겠고요. 자, 비선점. 여러분들 이게 넌이에요, 넌. 아닐비예요. 그러니까 선점은 뺏기는 거거든요. 누구를? CPU를. 근데 비선점이는 안 뺏깁니다. 안 뺏김. 예. 자, 환영대기. 계속 서큘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환영대기. 자, 그럼 해결 한번 해봅시다. 교착 상태의 그 발생 조건 앞에서 설명 네 가지를 했는데요. 예방,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예, 자, 가장 명료한 해결책이고요. 자, 교착 상태 회피합니다. 회피. 교착 상태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발생하려고 할 때 이를 적절히 피해가는 방법. 예, 회피고요. 자, 이번엔 교착 상태의 발견. 자, 불안정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검출 알고리즘을 실행해서 교착 상태가 됐네 뭐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 거죠. 디텍션. 원하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교착 상태가 발생하도록 허용하여 교착 상태가 일어난지를 판단하고 관련된 프로세스 좌우를 조사해서 결정해내는 방법. 자, 교착 상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부터 교착 상태를 제거하여 이후로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진행하게 하는 방법. 이게 회복입니다. 자, 이번에는 CPU 스케줄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중앙 처리 장치 CPU죠. 각종 처리기들이 할당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는 게 스케줄링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공정한 스케줄링. 자,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고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고 반환 시간 예측 가능하게 우선순위를 실시하고 무한 대기 상태를 회피하고 응답 시간과 자원 이용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자원을 사용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스케줄링을 한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방법별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비선점. 앞에서 제가 선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지금 CPU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어요. 예, CPU를 어떤 A라는 잡이 가지고 실행하고 있어요. 그럼 비선점은 아무리 이 A보다 높은 프라이어티의 잡들이 와도 더 이상 뺏기지, 얘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 뺏기지 않는 것. 이게 비선점입니다. 안 뺏김이에요. 안 뺏김. 뭐를 안 뺏겨요? CPU. 자, 어떤 알고리즘이 있냐면, 자, first come first service. 먼저 온 것을 먼저 서비스한다. 그러니까 first in,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나가게 한다. 이거랑 같은 개념이죠,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들을 가장 먼저 CPU 할당하는 기법. first come first service. 자, shortest jack first.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시키는 방법. 자, 우선순위가 높은 친구를 가장 먼저 실행시키는 방법.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점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선 어떤 잡이 있는데 얘보다 높은 우선순위가 계속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계속 대기를 하게 되면 이 CPU를 차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H징으로 해결한다. 이런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RN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이 기다린 시간까지 적용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 근데 우선순위 부여하는 방법이 얘랑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받을 시간, 여기서 대기 시간을 이 분자에 넣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선점입니다. 여러분들 선점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CPU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잡이 도착하면 CPU를 뺏기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선점, 뺏기는 거고요. 자, SRT, Shortest Remaining Time.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있는 시간이 처리 완료되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될. 예, 자, 그런 잡을 우선 배치하는 거고요. 선점 우선순위라는 게 우선순위긴 한데 선점 우선순위라서 앞에 있는 그 프라이어티 기법을 또 뭐 한 거예요. 살짝 바꾼 거겠죠. 자, 라운드 로빈 이거 별표입니다. 여러분들 라운드 로빈은 이렇게 그 CP 그 잡들이 여러분들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10시간짜리 뭐 B는 또 뭐 3시간짜리 이런 식으로 잡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잡을 하는 동안 다른 잡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두 개씩 너 두 개 하고 기다리고 너 두 개 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두 개보다 짧은 잡은 빨리 끝나는 거고 두 개보다 큰 잡은 좀 더 늦게 끝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고안된 방법이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first come 이게 너무 길면 무한 FC first come 첫 번째 방법하고 같고 이게 너무 짧으면 어디까지 했는지를 저장해야 하는 문맥 교환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단계 큐는 각 잡들이 서로 다른 그룹으로 구분된 그런 다단계 큐가 있고요. 다단계 피드백 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점 방법과 비선점 방법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예전 시험에서는 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NCS 위주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이러한 프로세스라는 개념도 있고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역할이 잘못된 것. 자, 보면 사용자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해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틀린 답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여러 사용자 간의 자원 공유,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데이터에 대한 보안, 신속한 사용 통신 네트워크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프로세스의 정의가 잘못된 것이에요. 현재 실행 중이거나 곧 실행이 가능한 PCB를 가진 프로그램 만든 얘기고요. 자, 동기적 행위, 순차적 실행, 능동적 개체, 수행 중의 작업. 자, 앞에서 제가 이거 소개할 때 비동기적 행위라고 해서 이걸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요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지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개통 동작,
프로세스가 할당되는 개체에 디스패치가 가능한 단위.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